2022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식의 인수분해에 관한 중학교 수업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위에 제시된 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현상. 자, 극단적인 교수현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부르소의 용어를 쓰고 그리고 판단 근거를 수업 내용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교수현상은 너무나 많이 나왔죠. 바로 매형 토조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메타인지 이동, 그리고 형식적 고착화, 토파즈 효과, 조르단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각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거에 대한 학생 A의 이해 상태를 의미하는 바로 스캠프의 용어를 쓰고, 자, 스캠프의 용어로 지금 이해 상태를 의미하는 거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관계적 이해나 아니면 도구적 이해를 말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서 학생 B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문자에 대한 5개념 한 가지를 제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자에 대한 5개념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해야겠죠. 첫 번째로 변수의 기호의 임의성 결여가 있겠죠. 자, 변수 기호의 임의성 결여라는 것은 기호는 아무거나 이렇게 임의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열어놨을까요? 우리는 함수를 배우기 전에 x 플러스 3은 4, 즉 x는 1이다. 이렇게 x는 유일한 대상을 구하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도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이 다른 문자에다가 같은 값을 취해보면서 인지장애를 완화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나요? 바로 변수가 나타내는 대상을 제한시킨다라는 게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변수 x는 수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1, 2,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x라는 것을 우리가 fx, 즉 함수를 x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문자에만 대상을 제한하는 거죠. 수나 수에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x라는 게 뭐 수도 될 수도 있고 행렬 아니면 함수, 명제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에만 국한시키는 게 바로 5개념 유형이 되겠다. 그리고 변수가 특정 대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a라는 변수는 숫자 1을 대신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a라는 게 그냥 변수로 생각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변수가 포함된 식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바로 이 변수를 제거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빠르게 볼까요? 자, 메타인지 이동은 학생이 그 메타인지, 그 교수 매체에 집중이 쏠리는 현상, 형식적 고착화는 그 공식만을 너무 교사가 요구하는 현상, 토파즈 효과는 지나친 교수학적 계약으로 인해서 지나친 탈개인화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지나친 힌트, 단서를 제공하는 게 토파즈 효과, 조르단 효과는 그 학생의 행동을 보고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자, 관계적 이해는 왜 그런지 알고 전체 이유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 도구적 이해는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암기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는 장단점도 매우 중요하므로 많이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2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자, 이런 유형은 2차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것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공책에 쓰고 암기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문제를 20개 준비했습니다. 자, 활동지를 풀면서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식을 뭐 하라 했어요? 지금 암기하라고 했어요. 암기. 자, 그러면 이 암기라는 키워드를 보고 우리는 극단적 교수 현상 중에서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형식적 고착화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공식에 학생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식에 암기하는 것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는 형식적 고착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지 볼게요. 자, 이 20문제가 있다 했죠.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A 학생 다 풀었어? 답 맞춰보자. 자, 1번 답 뭐야? 하고 이렇게 말했다. 근데 B는 나랑 똑같아. 근데 왜 그렇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 했는데 학생 A가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거는 몰라. 자, 지금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배운 방법을 외우고 있으면 지금 이 꼴은 2차식의 인수분해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번 답도 맞춰보자. 자, 지금 이유는 모른 채 그냥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으니까 우리는 이 학생은 지금 도구적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학생 A는 도구적 이해를 하고 있고, 자, 학생 B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x 플러스 2제곱이다. 자, x제곱 요거는 이용하면 된다. 야, 근데 a, b가 a제곱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왜 a, b가 a제곱이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 학생은 이 만약에 A가 B랑 같다면 이 A 제곱이 되고 여기도 A 제곱이 돼서 같게 되겠죠. 근데 이 다른 문자이니까 같을 수 없다라고 이 학생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 임의성이 결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변수가 표시하는 숫자가 다르면, 즉 이렇게 달랐죠? 다르면 이 나타내는 대상도 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임의성이 결여되었다.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